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집은 넓은데 마음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말입니다. 방은 여러 개인데 정작 쓰는 공간은 거실 한쪽뿐이었던 경험 없으십니까? 청소는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한때는 큰 집이 자랑이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는 방이 많아야 했고, 손님이 오면 넓은 거실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집이 곧 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2층 방은 불도 켜지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창고처럼 변한 방을 보면서도 괜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쓰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이 넓을수록 손이 더 많이 갔고 관리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보일러를 돌리면 빈 방까지 데워야 했고 청소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집을 줄이는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남들에게 작아 보일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이 오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집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집은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짐이 되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이 크다는 것은 관리해야 할 영역이 넓다는 뜻입니다. 계단이 있다는 것은 오르내릴 때마다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이 많다는 것은 신경 써야 할 공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줄이는 것이 후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을 줄인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노후에는 넓이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합니다. 공간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합니다. 체면이 아니라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왜 노후에 집을 줄여야 오래 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넓은 집에서 불편함을 참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집을 줄여야 오래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순간적으로 숨이 찬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높이가 어느 날부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2층에 침실이 있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되겠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잡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단은 운동이 아니라 위험이 되었습니다. 노후의 사고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욕실과 계단, 문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집이 넓을수록 이런 위험 요소도 늘어납니다. 방이 많으면 불을 켜지 않은 공간이 생기고 그 어둠이 발을 잡습니다. 청소를 미루다 보면 바닥에 물기가 남아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저는 한 번 욕실에서 넘어질 뻔한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시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작은 사고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집이 크면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도 길어집니다. 밤중에 불을 켜지 않고 움직이다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넓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겨울밤에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생활이 길어졌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줄였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을 줄인다는 것은 편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옮기니 계단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공간이 줄어들자 불을 켜지 않은 방이 없어졌습니다. 밤에도 동선이 짧아져 안전해졌습니다. 노후에는 큰 집이 자랑이 아니라 안전한 집이 자랑입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오면 어떡하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매일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은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집을 줄이고 나서 밤이 편해졌습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았고 이동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집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낙상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회복이 느리고 후유증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줄이면 선택이지만 나중에 줄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계단과 문턱과 욕실이 편안하십니까? 혹시 이미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괜찮다 하고 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후에 집을 줄여야 오래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안전 때문입니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수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집을 줄여야 오래 사는 두 번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크게 쓰는 것도 아닌데 왜 매달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지 말입니다. 저도 집을 줄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넓은 집이 주는 상징은 있었지만 그만큼 유지비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 재산세와 각종 수리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살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비용이 둘이 살거나 혼자 살게 되니 부담이 달라졌습니다. 방이 많으면 난방도 더 돌려야 하고 청소 용역도 더 자주 불러야 합니다. 보일러 한 번 점검하고 지붕 한 번 손보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하다 보니 고정비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어느 해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까지 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이 넓으니 온기를 유지하려면 계속 돌려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빈 공간을 데우기 위해 내 노후 자금을 태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또 한 번은 배관이 터져 공사를 했습니다. 집이 오래되니 수리할 곳이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수리비가 나갈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내 돈을 계속 요구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줄이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리비가 줄었고 난방비가 줄었고 세금 부담도 줄었습니다. 남는 돈으로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한 번을 더 갈 수 있었고 배우자와 외식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남으니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힘입니다.
넓은 집을 유지하는 데 쓰이던 비용이 이제는 저를 지키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 지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집을 줄이면 손해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노후에는 투자 가치보다 생활 가치가 더 큽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수명을 늘립니다. 괜히 큰 집을 유지하려고 다른 소비를 줄이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아끼는 삶은 결국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저는 집을 줄이고 나서 가계부를 다시 써보았습니다. 고정 지출이 줄어드니 숨이 트였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하던 마음이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 안정감이 노후에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이 얼마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추억이지만 동시에 비용입니다. 추억은 마음에 남기고 비용은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후에 집을 줄여야 오래 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안정 때문입니다. 지출이 줄어들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줄어듭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줄여야 오래 사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집은 넓은데 정작 발길이 닿는 곳은 몇 군데뿐이라는 느낌 말입니다. 방마다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 손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저 역시 집을 줄이기 전까지는 물건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 남아 있었고 오래된 가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은 쓰이지 않으면서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공간은 곧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방이 많을수록 정리할 곳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쌓인 물건들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을 줄이기로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아이들 사진과 오래된 책, 쓰지 않는 옷들이 손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비워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이 작아지자 자연스럽게 물건도 줄어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니 공간이 단순해졌습니다. 공간이 단순해지니 생각도 단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청소가 하루 일과였지만 이제는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남은 시간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보냅니다. 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의 잡음이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전보다 작아졌는데 더 편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집이 커야 마음도 넉넉하다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넓은 집이 저를 과거에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방을 지키며 옛 시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줄이면서 저는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 대신 현재를 받아들였습니다. 노후에는 과거를 붙잡는 것보다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 하나 줄어들었다고 인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어 숨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잠도 깊어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집은 결국 내가 머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너무 크면 내용물이 흩어집니다. 나에게 맞는 크기여야 안정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마음에 맞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체면과 기억 때문에 유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집을 줄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야 오래 삽니다. 집을 줄이면 공간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 빈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은 결국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 공간이 편안해야 삶도 편안해집니다. 넓은 집이 자랑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명절이면 신발이 현관을 가득 채우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은 그때와 다릅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크기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집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게 조정하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의 무게도 줄여야 하고 마음의 무게도 줄여야 합니다. 집이 크면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신경 쓸 것이 많아지면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짜증이 늘고 짜증이 늘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결국 집이 아니라 마음이 좁아집니다. 저는 집을 줄이면서 깨달았습니다. 큰 공간이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는 공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짧은 동선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난방비가 줄어들고 청소 시간이 줄어들자 하루가 여유로워졌습니다. 남는 시간에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제 속도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지키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삶을 지키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은근히 나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체면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나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손님을 위한 공간보다 나를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 집을 줄이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까?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편안한 것을 더 원합니다. 큰 집을 지키다 다치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건강한 것이 낫습니다. 집은 결국 나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나에게 맞아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너무 크면 부담이 되고 너무 작으면 불편하지만 나에게 맞으면 안정이 됩니다. 노후는 줄이는 시기입니다. 관계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걱정도 줄여야 합니다. 그 줄임 속에서 삶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집을 줄이는 것은 결국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공간을 덜어내면 필요한 것들이 또렷해집니다. 집안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지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몸이 안정됩니다. 몸이 안정되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집을 줄이며 느낀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천천히 준비해 보십시오. 당장 결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한 번쯤 계산해 보시고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작은 집에서 더 가볍게 사는 모습을 말입니다. 노후에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평온이 늘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관리비와 수리비에 쓰지 말고 건강과 웃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집을 줄이는 용기가 삶을 늘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오래 웃으시기 바랍니다.